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플리시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과정 네 번째 강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강좌입니다. 포토샵이 어떤 메뉴들, 어떤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강좌인데, 일단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다른 동영상을 보든 다른 무엇인가 볼 때 포토샵 관련된 거를 무작정 쫓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디에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일단 저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설명하기 전에 파일 오픈을 하고 파일 오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누르겠죠. 이 파일에 있는 이 부분들, 여기는 이것들이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일 오픈. 자, 오픈 있고, 오픈 인 브릿지, 브라우저 인 미니 브릿지, 뭐, 이렇게 있고요. 오픈 as, 오픈 as 스마트 오브젝트, 오픈 리센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아두려야 될 것은 여기에 오픈, 브라우즈 인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PSD라는 이런 형태는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좀 눌러봤는데 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보여드리게 되겠죠. 자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미니 브릿지는 당연히 미니 브릿지니까 작은 브릿지란 뜻이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픈 에즈가 뭐냐 라고 하죠. 저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리센트는 CS에서는 훨씬 더 얘가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불러온 어떤 파일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클리어 리센트 파일 리스트라고 하면 싹 지워지고요. 몇 개까지 우리가 얘를 최신 거를 보여주냐면 10개까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뉴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예. 오픈은 이 파일을 여는 거고요. 자, 오픈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예. 자, 인물 1 이렇게 놓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죠. 자, 이렇게 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어떤 뭐 우리가 전 잠깐 얘기했지만 뭐 필터에 가서 리퀴 파일을 가가지고 이거는 가지고는 설명이 좀 안 되겠네. 어쨌든 뭐 여기다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입술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컨트롤 J를 하면 복제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레이어의 new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 거기에 단축 컨트롤 J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레이어 개념도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거고 자 파일에 가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죠.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 자, 세이브는 덮어쓰기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 세이브를 누르면 얘는 덮어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어떤 또 이미지에서 어떤 또 하나의 무엇인가를 떼어내서 새를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 있었을 때 얘를 그냥 저장해 버리면 합쳐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를 떼어진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파일에서 오픈하는데 아까 인물 1.ps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러와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열기. 자, 닫고 열어야 되나요? 네, 닫고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
그랬더니 여기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JP로 저장하게 된다면, 자, save as를 할게요. save는 안 되는 건 이제 이게 덮었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덮었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만약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는 save가 뜹니다. 덮어쓰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또 창이 안 나오죠. 왜냐면 같은 형식의 같은 파일 이름을 저장이 되니까 덮어쓰이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save as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JPG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간주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눌러서 얘를 JPG 이렇게 놓고요. 얘는 다른 거와 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제가 얘를 이름을 또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장.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 그냥 전에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12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바뀌지 않죠. 그죠? 네, 자, 근데 얘를 닫고 파일에 가서 오픈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저장하게 되면, 자, 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열리는데, 문제는 백그라운드 하나로 열립니다. 즉 두 개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지우거나 또 어떤 위치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의 기본적인 형식, 그러면 걔는 PSD입니다. JPG가 기본적인 형식이 아니라 JPG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의 표준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토샵에서 저장하게 되면 포토샵의 기본적인 형식인 PSD로 저장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합성이나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떨어져서 나와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어야지 얘가 합쳐진 상태로, 즉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 수정이나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레이어 형태의 떨어져 있는 형태의 작업물이 있으면 반드시 보관을 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 설명드렸죠?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완성이 되면 그때서 JPG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한번 파일하고 했습니다. 이제 파일에서 또 있죠. Save for Web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웹 전용 저장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에서는 불러오고 웹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JPG, GIF, PNG 이 세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JPG, GIF, PNG 이 세 가지 형식으로 웹에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PSD로 저장하면 당연히 PSD 파일로 연결을 해서 웹 브라우저는 보여줄 수가 없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죠. 저는 취소할게요. 네, 캔슬해서 하고, 자, 여기서 오픈을 세이브 에즈를 하게 되면 여기 상당히 많은 포맷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포맷에서 우리가 이제 웹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매번 확인하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가 웹으로 저장을 하고 웹에서만 쓸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포맷 형식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포맷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네가 웹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잠시 말씀드렸던 것은 파일의 오픈과 그 다음에 세이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걸 닫을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얘를 누르면 네, 이와 같이 이 하나의 이미지의 창에 닫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닫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X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페이스라는 말의 의미는 연결한다 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의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있죠. 여기 가운데 부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자,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캔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캔버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여기를 우리가 패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거를 우리가 메뉴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툴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캔버스에 놓여 있는 제목이 있는 제목의 탭이라고 얘기하죠. 제목 탭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 캔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3.13메가를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3.63메가로 지금 용량이 자꾸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에 이미지를 더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더한다면 그 현재 정보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불어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보들에 대한 것의 크기, 현재 처음에는 3.13메가였지만 지금은 3.63메가다. 어떻게 늘어났지?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요 레이어 1 하나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들은 자, 이 패널에 대한 역할인데요. 패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히스토리. 제가 이전 두 강의에서 계속 좀 히스토리도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했었죠. 그죠?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막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작업에 대한 것을 뒤로 돌리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아니까 우리는 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어.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어떤 걸 떼어내서 복사해 놨죠. 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레이어라는 요 순서대로 정해지거든요. 나중에 또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의 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의 층들이 서로 겹쳐져서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중요한지 초보자들한테는. 자, 제가 여기 열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일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죠? 요곳의 위치를 이동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이렇게 위치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도. 그죠? 순서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언제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단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은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수정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녹화하다 보면 이 녹화할 때에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원치 않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거나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 작업을 제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안 하고 그냥 노말로 그냥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에 중요한 건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레이어는 어떤 편집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색상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스와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스와치는 색상 샘플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칼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색상을 선택하고 또 어떤 역할을 또는 채워놓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 큰 상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66.7%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이 이미지에 대한 확대 비율, 캔버스에 있는 이미지는 확대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탭에는 각각의 제목 이름이 있고 그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파일 형식을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대 비율,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확대 비율이
66.7%야. 그 다음에 네가 지금 현재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간단한 또 정보가 보여지고 있죠. 전 지금 여기는 레이어 1을 선택했으니까 얘가 레이어 1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에 올려져 있는 이 이미지 색상 정보는 RGB다 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이렇게 좀 별처럼 보이죠? 얘는 수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즉 여기서 수염 1에서는 수정한 게 없죠. 그냥 복사해서 가져왔으니까 다른 거기에다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얘는 이렇게 별이 보이지 않지만 얘는 지금 수정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가 저장을 안 했구나, 아니면 내가 저장을 했구나, 또는 좀 수정 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들어왔을 때는 좀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닫을게요. 네, 자, 여기 툴이 되어 있죠. 이 툴에서 보면은 이제 툴은 우리가 하나하나 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리긴 너무 힘들고요. 여기서 간단한 설명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전경색, 배경색의 기본 색상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기본 색상. 기본 색상은 검정색과 흰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전경색이라고 합니다. foreground라고 얘기합니다. foreground 컬러, 그리고 컬러 피커 창이 뜹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역할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배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가 얘를 이제 퀵 마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얘는 우리가 작업창 보기입니다. 어떻게 작업창을 볼 거냐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밖에 좀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누르고 있으면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풀 스크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풀 스크린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풀 스크린이 보이지만 제가 화면상 바깥으로 지금 메뉴들이 보이거든요. 풀 스크린으로 보이는 건 꽉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풀 스크린 위드 모드 위드 메뉴 바라고 했죠. 메뉴 바까지는 보여준다. 근데 나중에 한번 눌러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에 제목 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작업하는 것만 보여주죠. 풀스크린 모드는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뜨죠? 풀스크린. 자, 그럼 까맣게 되고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하죠. 이걸 쓸 때는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쓰기가 편합니다. 단축키나 이런 것들 모를 때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이제 얘를 원래대로 돌릴까가 중요하죠. 이때는 ESC라는 키를 누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좀 붙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패널이나 또는 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떼었다 붙였다 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거든요. 조금 이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메뉴들이죠. 여기는 얘가 여기는 툴 옵션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툴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한 역할들을 여기다 보여줍니다. 자, 그렇죠. 누르면 거기다 그 툴의 특징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어떤 것들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떤 툴을 쓰고자 할 때 딱 누르고 갈 때 먼저 시선을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작업하는 게 좋고, 내가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툴을 분명히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가 자꾸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때 꼭 여기는 이 메뉴 툴 옵션을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널이라고 하죠. 아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초보자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얘를 잘못해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쓰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자, 그럼 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요. 거기에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워크스페이스. 어디에 있을까?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이란 뜻이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뭐 찾기가 어렵다, 뭐가 어디 있지, 막 야 모르겠어 이러면 그냥 워크스페이스는 작업의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리셋 에센셜을 딱 누르시면 이와 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떼어냈다면 다시 원래 가야 되겠죠.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처럼 뭔가 보이죠. 파랗게 뭔가 줄이 보이거나 파랗게 박스가 보일 때 손을 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도 아까 게 떼어냈었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할 때 얘를 누르고 이제 어디를 잘 보냐면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안 들어갔죠. 근데 얘가 마우스 포인트가 요렇게 들어갔을 때 이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간 박스로 보이는 거고요. 얘는 독립적인 형태로 얘를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떼어낼게요. 자, 누르고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편한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캐릭터, 글자. 네, 자, 이런 것도 쓸 거예요. 또 윈도우에서 내비게이터도 쓸까요? 네, 이렇게. 저는 자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이 상태로 내가 아주 이제 자주 구성을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얘가 뭐 아까처럼 사라진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뉴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가 그 구성을 해서 그 사용자 구성으로 얘를 워크스페이스 즉 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내가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다 내가 기본 이렇게 뭐라고 써놓고 세이브 그러시면 여기다 이제 윈도우에 가서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 기본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원래는 리셋 여기 에센셜을 딱 누를까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가서 리셋 에센셜 원래 상태가 이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나는 이거는 이렇게 안 쓰는데 기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기본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 패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지 어쨌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뭐 막 떼어내고 뭐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냥 만들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